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줄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쓰기 3번 문항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강사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3번 문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3번 문항을 쓴 데서 학교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하여 여러분들의 인재상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3번 문항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문항의 문제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3번 문항을 작성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항은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항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한번 내용들 항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와 그 지원을 하게 된 동기와 더불어서 그 학과나 혹은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지원 준비를 묶고 있는 학교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 바로 내가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대학 중에서 그 대학을 선택했는지, 또 하나 그 대학과 더불어서 그 대학만에 있는 그 선택한 학과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원 동기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진로 계획 혹은 입학이 허락되고 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묻는 문항도 있을 수가 있어요. 크게 본다면 지원 동기와 더불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갈 것인지에 대해 묻는 것이 바로 3번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아마 좀 궁금할 거야. 아니 선생님, 보통 이 아이들한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소서 항목을 대폭 줄이라고 했는데 대학에서는 왜 또 이렇게 굳이 3번을 넣어가지고서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나요? 그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3번 문항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대한 열정과 그 학교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꼭 그 학교에 들어가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이라면 그냥 뭐 점수 맞춰가지고 여기쯤 가면 되겠다 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진 않을 거예요. 아, 이 친구라면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에 맞는 인재상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를 빛낼 수 있는, 그리고 자기 꿈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친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친구를 그렇게 뽑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1번, 2번 문항도 중요하지만 3번 문항을 바로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끔 써나가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내신이 뭐 3등급 정도야. 근데 보통 이 학교는 가기 위해서는 2.2등급 정도의 내신 등급이 필요한데 난 3등급이야. 에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게요. 바로 3번 문항이 여러분들을 구제해 줄 수가 있어요. 너무 뭐 좋은 1등급 대의 친구가 막 이 학교를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 떠나겠구만, 딴 학교 가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3등급 친구가 꼭 그 학교를 콕 찍어서 넣었다라는 건 이 친구 어떻게 무슨 계획을 갖고 우리 학교에 이렇게 넣은 거지? 이 친구가 학교에 열정이 좀 있다면은 뽑아볼 의향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여러분들 4번 문항을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1번부터 3번까지 내용들 여러분들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먼저 이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그 학교여야만 하는가, 왜 이 대학이어야만 하는가, 이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서울대, 뭐 성균관대, 뭐 서강대, 뭐 이런 학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입학 지원 동기와 노력 사례, 이것은 다른 말로 노력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노력 사례를 묻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조사한 보로는 국민대나 경희대, 뭐 중앙대, 연세대, 동국대 뭐 이런 학교들이 모두 다 지원 동기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학교가 1,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묻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지원 동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3번을 작성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교의 커리큘럼이 다른 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것을 계기로 내 전공과 관련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여기서 어떤 계기라는 것은요, 독서 활동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영상을 통해서 테드 연설 같은 것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것들, 혹은 뭐 경제나 사회 분야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또 혹은 뭐 과학 분야, 응용과학 분야에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사회의 문제나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연히 조금 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사건에 접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의욕을 불태우던 중에 바로 이 특정 학교의 커리큘럼이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관심을 끌었는지, 혹은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연결이 되는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지원 동기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학교 커리큘럼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이거 외에 각각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산학연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뭐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학교들과의 관계, 그리고 뭐 이런 자매 결혼이 보통 외국의 학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나의 미래 계획, 그러니까 뒤에서 말하는 계획과 어떤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 동기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 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독서활동이나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현상과 연관지어서 처음 동기를 갖게 되었더라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공부 방향이 이 특정 학교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학교의 어떤 부분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꼭 찾아서 지원 동기를 찾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원 동기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 내가 이 지원을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학교의 커리큘럼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이 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을 보니까, 또 어떤 교육과정을 보니까, 또 어떤 교수님의 전문성을 보니까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커리큘럼이 굉장히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아떨어져.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런 저런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교과나 진로를 통해서 했던 활동들 뿐만이 아니라 평소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발전시켜온 방향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지원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활동을 나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활동 나열에 대한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 생기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그 지원 동기와 맞게끔 활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갔는지에 대한 내용들, 또 이 학교에 대한 관심을 내가 어떻게 실제 실천으로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것들로 지원 동기와 지원 준비를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진로 계획과 학업 계획을 묻는 학교. 요것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겠죠? 진로 계획과 진로 학업 계획이야말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 동기가 주로 이 전공이라든가 혹은 전공 수업, 교양 수업 등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면 진로 계획과 학업 계획은 조금 더 그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과 수업만, 전공 수업만 할 거 아니잖아요. 기초 수업에서부터 교양 수업, 그리고 전공에 대한 수업까지 어떻게 내가 수업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 진로계획, 학업계획, 특히 학업계획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그 학교에만 있는 혹은 그 학교에 특이할 만한 그런 학과 수업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박사정관이 보기에 이 친구는 우리 과에 이런 게 있는 줄도 알고 여기에 대해 충분히 공부를 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무엇보다도 그 학교에 관심이 있는 친구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전공이라든가 전공 심화 내용이라든가 혹은 뭐 기초 교양 수업, 기초 수업과 전공 수업에 대한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수진이라든가 혹은 교수님의 어떤 전문성, 교수진의 전문성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 학교의 커리에 맞게끔 내 학업 계획을 짜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진로 계획을 묻고 있는 경우는요, 조금 더 졸업 후의 과정까지를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원칙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사실 이 3번에서는 여러분들의 학업 계획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시켜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옛날에 상아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뭐 내 진로에 있어서 뭐 직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되도록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옳지만 직접적으로 진로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근데 그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진로 계획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영어 교사가 꿈이에요. 영어 교사 되려고요. 이런 공부했고 이런 공부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진로 계획은 영어 교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영어 교사가 되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고 또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를 대학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학업 계획으로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진로 계획은 여러분들 반드시 학업 계획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마지막 졸업 후에 대학원에 가든 혹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든 이것들이 서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게끔 공부를 이끌고 그리고 하나의 진로를 향해서 계속 걸어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진로 계획과 학업 계획 내용들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지원 동기, 지원 준비 그리고 진로 계획과 학업 계획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학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교수진이라든가 뭐 복수전공제도 그 다음에 산학협연이라든가 자매결연 학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내용들을 갖다 전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전공을 어떻게 심화 발전시켜서 마지막 진로 계획까지 짤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 지원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뭐 여러분들 1번에서 내가 이 내용 꼭 쓰고 싶었는데 좀 글자 수도 모자라고 이거 좀 쓸까 말까 했던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진로 준비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해 줄 수 있으니까 1번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역량을 여기 지금 3번 문항에서 특히 지원 준비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바른 방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아쉬워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는 서울대를 준비할 건데 선생님이 서울대는 쏙 빼놓고 얘기하네. 여러분들 이 서울대는 이번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독서 활동에 대한 부분을 3번에서 묻고 있다는 거죠. 내 삶에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책 2권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서울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서울대 문제에 대한 잠깐의 팁을 드린다면 2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는 어떤 내용을 쓸까요? 하나는 바로 이 전공과 관련되는 책의 내용을 써준다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도서를 바탕으로 내가 서울대 그 특정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이 전공 도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어떻게 끌어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성이나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을 덧붙인다면 바로 이 학습에 대한 열정 그리고 가치관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인성에 대한 부분까지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2가지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2가지를 모두 함께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인성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서 전공 도서와 관련된 책은 이미 전공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또 이제 학교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또 융합적인 학생들, 융합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과 학생이라면 이과 쪽 이 책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과 학생이라면 문과 쪽 책을 선택하여서 조금 더 내가 관심을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지원 동기에서부터 진로계획, 학업계획까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3번에 써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써봤는데요. 혹시 모르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요.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댓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역시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빨리 마감이 되었어요. 제 강의 듣고 머뭇머뭇 하지 마시고요. 언제든 그냥 보내주세요. 항상 용기 있는 자가 기회를 이렇게 잡는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혹은 알고 싶은 부분을 저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자, 3번 쓰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으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내 스스로 나의 자소서를 완성한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모두 다 좋은 대학이니까 3번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좋은 대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열심히 3번을 작성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화이팅!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김강사였습니다.